계속해서 그 우리 김혜선 전 SSU 전후의 부회장, 뭐 저희가 그 사고 이후에 거의 뭐 매일 같다시피 저희가 함께 이 내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함께 긴 시간 또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지금 뭐 저희가 뭐 앞에 쭉 짚어드린 대로 우리 시간으로는 1시 반을 넘었고요. 현지 시간으로 6시 반, 그러니까 지금 현지 시간으로 6시 38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조금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간인데 아마도 준비할 게 많이 있겠죠? 네. 예. 뭐 지금 뭐 거의 완벽한 준비는 거의 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인양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그 물이 흐르는 방향에 고정으로 선체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네. 설치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후미 쪽에도 마찬가지 선미나 선수나 양쪽으로 다 양쪽으로 두 개를 이게 하나를 설치하면 배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양쪽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육상에서 잡아주는 장치가 지금은 클라가담 반대쪽, 그러니까 상류 쪽으로 반대쪽에 있는 선체 고정 바지선이 있는데 그거 네. 하나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허. 왜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그 저걸 만약에 올라오면 예. 뒤쪽에는 와류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에는 네.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예. 물의 흐름에 따라 배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아무리 크레인은 위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하. 그럼 부회장님께서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선체 고정 바지선이 후미에 있는 것만이 있는 게 좀 약간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지금 바지선이 양쪽에 설치돼 있고 예. 또 인양 그 크레인이 설치돼 있는데 네. 그 양쪽에다 설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선수 상태에서? 부분 쪽에다 그 클라카담과 선수 사이에 그쪽에도 고정 바지선을 하나 놔야 된다 말씀이신 거예요? 그 뒤에 예. 그러니까 배를 중심으로 음. 지금 앞에 하나, 옆에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치가 예. 지금 돼 있는 거죠. 근데 뒤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면 공간적으로 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보니까 뒤쪽은. 예. 그럼 그게 없다고 하면 예. 어쨌거나 양쪽에 있는 바지선에 네. 선을 그 지금 그 인양할 배에다가 연결을 해서 양쪽에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거치하는 바지선도 그렇고 그 그렇죠. 옆에 그 작업 바지선도 그렇고 네. 그 긴 그 직사각형 형태의 바지선에도 선체에 고정을 시키는 걸 연결해야 된다. 네. 시킬 수 있도록. 예, 그 그 말씀이신 선체 거죠? 합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선체 보면은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라는 게 있어요. 어떤 배가 정박할 때 배를 고정- 앵커링 할 때 이제 네, 하는 그 고정시키는 부분들. 예. 고정시키는 그 위치가 4군데에서 6군데 있는데 있군요. 예. 거기가 튼튼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그 와이어를 연결하지 않아도 일반 노프 뭐 예를 들어서 5인치라든가 5인치 같으면 저희가 밧줄 같은 거, 예, 일반? 그런 노프를 연결해서 네. 그걸로 잡아주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만. 아. 배가 인양 시에 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육상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지금 화면 보면요. 네. 뒤에 이제 뭐 무슨 체크를 하는 걸까요, 저게요, 지금? 유량을 그러니까 뭐 유속을 체크하는 걸까요, 저게? 한쪽 손을 유속 체크하는 것 같은데요. 저 그쵸, 육상에서 그렇게? 저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뭘 예, 지금 집어넣고 다시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 물속의 속도를 지금 재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유량. 예, 예. 그 저희가 흐름. 보니까 아까도 이제 배선민 기자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전문가시니까 저 정도 지금 유속이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 유속이 정상적인 것도 저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하루에서 어떤 댐을 그 유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불가리아 쪽에 수위가,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수위가 낮아졌다고 해도 예. 지금 유속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작업의 가장 큰 변수는 지금은 시야가 아니고 유속입니다. 바람의 영향도 아니고 유속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유속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유속에 맞게 모든 장비나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좀 전에 배 기자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 있는 분들의 어떤 명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 가 있는 분은 사실 UDT 대원들이 아니고 SSU 대원들하고 또 해경의 특구단하고 예. 119 구조 대원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쪽은요. 예, UDT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해군의 특수부대가 3개가 있는데 예. UDT, UDU, SS 여기 있는데 네. 예. 다 어떤 유사시 이머전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같은 일을 수행하지만 평시에는
UDU는 정보를 수집하고 네. UDU는 전투를 하는 거고 SS는 기술 분야를 만든 거예요. 구조 쪽인 그 구조 네, 쪽이 그게 이제 분야가 SS인 달라지는 거죠? 겁니다. 예. 전시에는 이제 그 같은 일을 수행을 하지만 예. 네. 자, 그걸 알고 그리고- 계셔야 돼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요. 위치를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서 시간이 소요가 좀 되는 것 같다. 착수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위치를 잡는데 어려움이라는 거는 어떤 걸 좀 말하는 걸까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육상에서 아무리 계산을 하고 예. 그 선저에 그 인양 와이어를 걸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이게 그 크레인에서 텐션을 힘을 줬을 때 네. 이게 정확하게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정확한 위치에 그게 설치가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네, 네. 만약에 뒤틀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와이어가 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육상에서 충분히 계산해 놓고 설령 이게 그 상태로 밀려서도 인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모든 매스카메라 다 그걸 정확한 위치로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네. 이게 한쪽으로 밀려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쏠리겠죠. 왜 저렇게 설치했을까 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잘못된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해서 완벽하니 정의 위치에 이게 인양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예. 또는 적당히 힘이 똑같이 미치는지 이런 걸 새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인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인양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이신 건데 네. 당초 저희가 어제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인양을 할 것이다라고 나왔지만 어제 오후에 바로 세운 뒤에 이제 인양을 할 것이다라고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어떤 외부의 힘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예를 들어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다른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어떤 힘이 들어가야 된다. 작용해야 이게 작용해야 된다. 배가 정상으로 서는 거죠. 왜냐하면 물살도 지금 센데 이게 어떤 인력으로 가서 다이버들 들어가서 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체 무게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 위에 어떤 크레인을 작업하지 않고 있는 크레인이나 네. 또는 지금 어떤 포크레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와이어를 연결해서 당겨줘야만 이게 돌아가는 거지. 예. 그냥 임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어떻게 할지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천천히 네. 뭐 5cm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손으로 잡으면 얼추 이 정도인 건데 손가락 한 반 개 정도 그 길이인 건데 그 정도라면 좀 큰 배라면 이제 거의 보이지 않다시피 올라갈 텐데요. 그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저도 그 부분 지금 평소에 우리가 작전했던 것 뭐 태풍 같은 거 오면 예. 그 해안가에 그 어선이 엄청 많이 그 네. 잠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난파선 같은 게 하루에도 몇 대씩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 몇 개 그 선체를 끌어올리는데 예. 지금 저렇게 어렵게 작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cm씩 천천히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네,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왜냐면 말하는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한번 하자고요. 물속에서 늦게 올리면 늦게 올릴수록 유속이 빠른데 그걸 그렇게 늦게 올릴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물의 흐름 때문에 유실될 게 있으면 더 되는 거지. 그러면 어.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서 올려줘야죠. 늦게 올린다고 해서 거기 물이 그 빨리 흘러가고 좋게 흘러가고 이러나요? 그거 안 그러거든요. 물은 똑같이 받는 면적은 똑같고 네. 물의 압력 받는 것도 똑같은데 굳이 저렇게 한다는 건 저는 이제 그 어떤 혹시라도 인양 과정에서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배수 때문에 그런 건 또 아닐까요? 자연 배수 같은. 그러니까 자연 배수는 이제 천천히 올리면서? 그 선박이 보일 때부터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저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드러난 속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다 올라와야지 되는 거예요? 자연 배수는? 그렇죠. 아예 다 모습 다 드러내야? 아니, 올라오면서 배수가 되는 거죠. 천천히 올라오면 네. 천천히 올라오면 배수가 되는데 그렇다고 빨리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저렇게 올리는 이유가 어떤 그 유실물 방지가 첫 번째일 거고 예. 또 하나는 만에 하나 그 어떤 배가 파손될 확률이 많다 그러면 네. 갑자기 올려버리면 파손될 확률이 그 힘이 있잖아요. 미치는. 예, 힘이 미치는 그 방향이 묶여진 곳에. 네. 예. 그런데 일정한 힘 미치는 것도 확인하고 겸해서 그렇게 좀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5cm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cm 너무나 조금씩 올리는 것이다. 너무 천천히 올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cm씩 올린다라는 거는 이게 정확하게 5cm를 올리고 무언가를 확인한다는 개념인지 이것도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지금 배를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예. 이번에 보셨지만 아덴만 해군 군함이 갔었죠. 네. 근데 부두에서 계류 중에 로프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한 거거든요. 다른 작전 중에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저거 올리는 도중에 만약에 다이버가 들어간다 그러면 만에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버가 2차 사고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리는 도중에는 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올린 도중에는 근데 보니까 지금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조타실이 제가 드러나게 의문인 겁니다. 조타실 드러나게 되면은 네. 들어가서 조타실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는데 그건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절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배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그런 작전을 지휘 안 합니다. 올리는 과정은. 왜냐면 어떤 형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천정도 있고 다 있는데 예. 거기 구조작전 하러 들어갔다가 저게 조류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네. 배가 밀릴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아. 또 배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게 목선이다가 물을 먹은데 연골이 아니고 옆에가 맞았으면 예. 옆에가 받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못 쓴단 말이에요. 음. 근데 물에 불어 있을 수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나무가 물에 불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약하단 말이에요. 약한데 이게 이걸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지금 구조를 한다? 전 이해가 안 가는 제가 거예요. 아까 그 백 기자한테 그걸 여쭤봤었는데 네. 그 김혜선 부회장께서 예전에 구조 작업의 그 사례를 떠올려 보신다면 네. 물에 저렇게 1, 2주 이상 잠겨 있는 상태가 되면 실제로 뭐 어떤 저런 목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질들이 물에 이렇게 오래 잠겨 있으면 그만큼 약해지나요? 실제로 막 좀만 쳐도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부러지거나 파손되거나 그렇게 되나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죠. 아니요. 당장 그렇지는 않는데 음. 어쨌거나 마른 나무에 물이 묻게 되면 그 부위가 손상될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부식될 거고. 예, 부식되기보다는 물을 먹으면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뭐 인천에 옛날 가는 경인호 사건이나 이런 데 이제 보면 그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예. 정확한 위치에 걸었더라도 이게 어떤 그 조류 흐름 때문에 배가 거꾸로 이렇게 처박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고요. 네,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 와중에 저기서 지금 그 실종자를 구조하고 네. 또 뭐 갑판에 부유물을 철거하고 이거는 저 구조하고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갑판을 철거하고 예. 그다음에 조타실 또 그러니까 물 위에 지금 크레인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완전히 다 건지지도 않았는데 예. 그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조타실을 뒤지고 네. 또 갑판까지 올리면 또 갑판을 수색하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더 올리면은 또 선실을 수색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수를 하겠죠 이제. 예, 예. 근데 왜 그렇게 필요 없는 절차를 왜 거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단계별 수색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저희가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매달리고 있는 지금 떠 있어요. 예. 거기다가 다른 어떤 가만히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예. 매달려 있는 물이 상황인 흘러요. 거죠. 예. 조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게 아무리 뒤에서 와이어를 고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흔들림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다는 못 말씀이신 잡죠. 거죠. 절대 못 잡습니다. 정조가 아닌 이상은. 어. 그러니까 정조라고 해도 약간의 물이 흐르면서 그쪽으로 밀리는 법인데 이게 그래서 양쪽에 네 군데를 앞에 선수, 뒤에 선수를 육상에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이거 올리려면 예. 거기다가 이 수색을 하려면 최소한의 2차 사고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물 빼서 조용히 바지선에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1차, 나서 2차, 수색을. 3차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바지선에 올린 다음에 수색을 하면 제일 깔끔하죠. 물 다 빠지고 안전하고 예. 물도 덜 빠진 상태에서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구조사가 들어가서 사람 그 장담 누가 하겠습니까? 밟을 수도 있고 그러면 손상해 가면 그 실종자 가족이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왔다 갔다 하면 몸이 사실은 물이 있거나 배가 흔들린 저기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색을 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수색이란 것도 네. 그 들어올리는 와중에 지금 그렇게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와중에서 그 흐름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을까 좀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건데 네. 뭐 늘 저희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지금 저 바지선도 그렇고 클락 아담도 그렇고 그 주변으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망 형태로 좀 뭐 이렇게 고정시킬 수는 없나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예,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습니까? 예,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육상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만한 물체 위에다가 그물 하나 씌우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센 조류에 다이버 혼자 들어가도 뭐 60km인데 120km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그 물살에 이걸 그물을 갖고 와서 씌운다?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그 초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고 여쭤봤던 부분도 있겠습니다. 함께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유속을 체크하는 것 같은 그 장면, 그 네. 장면도 아마도 이제 지금 김혜선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배 들어올릴 마찰 때 개수 때문에 어떤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네.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렇죠. 그걸 계산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올렸을 때 만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면 크레인의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릴 건지 이 정도 네. 최소 계산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50톤이라고 해서 한 100톤을 계산해서 이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예, 건데 맞습니다. 최소한 150톤을 계산해야 저는 맞다고 야, 보는 그럼 거죠. 저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톤까지 가능한 최대 200톤이기 네,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배에 물을 먹으면 배의 무게 그리고 또 유속 때문에 그 흘러가는 데서 오는 그 힘, 그걸 잡기 위한 힘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200톤 근접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올 수 있는 기준기에서 올 수 있는 변수도 저희가 네.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반드시 부하도 걸릴 수 있다니까요. 이따 올리신데 보면 알겠지만 네. 그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더 크레인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요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당초 근데- 지금 시간보다 30분이 좀 늦어진 상황이긴 맞아요. 합니다만 결코 무리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빨리 해서도 안 된다는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쪽에서 연합뉴스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수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괜히 제가 할 일 없이 저쪽에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뭐 얘기가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런 저는 순서를 없으시겠죠. 그렇게 해야 예. 되고 완벽하게 올리려면 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 헝가리 측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실종자 구조가 우선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헝가리 측은 인양의 구조를 우선을 하고 있는데 헝가리 측하고 일단은 그쪽에 우선 두고 있기 때문에 인양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많은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조언은 필요하고 또 해서 현재 2차 사고를 발생하지 않게 해서는 완벽하게 올려야죠. 근데 뭐 저거 이제 지금 뭐 저 상태에서 배를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와이어나 크레인에 걸어서 다시 지금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당겨서 배를 원 상태로 돌리고 그 상태로 올리는 방법이 어디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육상에 물이 이제 그 선수가 또는 배가 보이기 시작하면 적당선의 갑판까지가 보이면 예. 그때는 돌리기가 쉬우니까 반대쪽에 와이어를 걸든지 한쪽에 밑으로 내려가 있는 쪽에 와이어를 걸어서 들으면 금방 들린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기 수면 때문에 위로 수평이 되는 노출되는 부분이 50% 이상은 돼야 돌리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쉽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럼 쉽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지금 김혜선 부회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네. 지금 말한 대로 예상한 대로 5cm씩 천천히 올리게 되면 그게 또 굉장히 또 어떤 난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올려도 무리라니까 무리가 온다니까 저건 그리고 어제 아니라는 얘기했던 거죠. 대로 제가 볼 때는 이 지면에 다 있다가 네. 마치 우리가 흡착되어 있는 걸 뗄 때 가장 힘이 드는 것처럼 네. 그때 이제 그 바닥에 다 있는 거를 처음에 들어 올릴 때 그 힘이 이제 가장 세게 들리기 때문에 그때 하고 예. 이제 물이 그 가판 위에 정도 찼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죠. 예. 들려면. 그때도 와류가 막 생기는 거죠. 예, 아니,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물이 닿는 곳은 와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크레인이 들으면 동시에 물을 확 빼는 게 아니고 천천히 들으면 그 자동으로 자연 배수가 다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관실이나 또는 이제 그 창고나 이런 데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강제 배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강제 배수도 어지간하면 균형이 맞다 그러면 그냥 저는 그대로 그 물 때문에 그 창고의 물이나 기관실의 물 때문에 못 올리는 그림은 안 나온다. 왜? 지금까지 정확하니 다 위치 맞춰놨고 또 톤수 계산했기 때문에 예. 그냥 자연 배수 상태에서 가만히 들어다가 그냥 바지선에 위에 올려야 된다. 이게 맨 먼저 우선이에요. 만에 하나 이게 가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구조하고 있다가 배가 절단 났어요. 뭐가 좀 부서진다거나 네, 부서졌거나 그러면 또 절단 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차 사고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또 2차 사고 당할 수도 있고 이 선박은 다시 또 2중에 3중에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 보니까 선수부에 지금 들어온 바에 따르면 선수부 쪽에
창고의 창문을 깨고 배수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건 뭐 이제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인 네. 건데 절대 다 배 밖으로 빼기 전까지 대원들을 투입시키는 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만약에 만에 하나 배가 부러지거나 누가 장담합니까? 그 상황을 2차 사고를 육상에 딱 올려놓으면 안전하게 다 구조가 되는 거죠. 안에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게 지금 선체 내 실종자 발견할 때는 이제 한국 수색대원이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네. 헝가리 대원이 발견해도 수습은 저희가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헝가리 측하고 얘기를 할 때 예. 우리 국민은 자국민은 음. 우리 그 구조사가 구입 거기 이거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또 헝가리 쪽에는 자기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 조타실의 뭐 선장은 자기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정을 자기들끼리 암암리 지키는 것 같고요. 네. 단지 문제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없애자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에 일을 저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요. 예. 바스타 뭐 가판 위에 쓸데없는 부유물 제거하고 선실 들어가서 탐색하고 예. 또 밑에 조타실 아니 위에 조타실도 하고 예. 왜 그렇게 몇 단계 저 거칠 시간을 끌고 하냐 이거죠. 제일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저게. 예. 꼭 4시간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5cm씩 들어 올렸을 때 4시간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죠. 저기는 실종자 구조 작업까지 다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죠. 정지 상태로 크레인이 예. 들고 있는데 그 안에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안 그러면 그 구조사들이 들어가서 119든 뭐 우리 SS 대원이든 들어가서 일일이 다 실종자를 찾는 그러니까 왜 무료다 그걸 조류가 세고 배가 상처가 나 있는데 그걸 들고 그 작업을 하냐 이겁니다 저는. 이걸 그냥 가판 위에 조용히 그냥 갖다 올려놓고 예. 거기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오히려 이거는요 도로에서 보고 있는 거 뭐 통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 올려놓고 바지선 위에 바지선 끌고 가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바지선 위에서 하는 거면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친지 제가 참 답등이 안 가고요. 물론 이제 헝가리 측하고 어떤 합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꼼꼼하게 살피는 또, 예.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매스컴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건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일부 쇼라고 봐요 저는. 진짜 일단 구조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유의를 해야 된다. 네. 예, 어쨌든 배를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완벽하게 인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체 내에 대원이 들어가서 수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네.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김혜선 부회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쪽에서 저를 보기에는 죽이려고 생각할지 일단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또 해야겠죠. 네, 사실대로 해줘야 예.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와중에 정호윤 기자가 또 함께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 기자, 일단 뭐 1시 반에 시작한다고 해도 일단 시간이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요? 예. 네, 지금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네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분주하게 인양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예. 사전 준비 작업들이 진행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현지 얘기 소식들을 조금 들어보면 예. 우리가 원래 그 현지 시간으로 6시 반에 네네. 인양을 시작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한 그 시간부터 1시간 정도 전인 새벽 5시 반, 우리 시간으로는 한 12시 반 정도 됐겠죠? 예. 그 시간부터 헝가리 쪽 경찰의 통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강변 도로에 대한 통제가 시작이 됐고요. 예. 그리고 우리 측 대원이 18명 가량이 투입이 돼서 10명 정도가 인양이 했을 때 네. 선체 안으로 가서 네. 실종자 수색에 관여를 하게 되고 배 밖에서 한 8명 정도가 대기를 하는 예. 일단 인적 구성은 그렇게 지금 짜여졌다라고 네. 현지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취재진들을 비롯해서 현재 굉장히 취재 열기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요? 또한 외신들이나 헝가리 예. 현지 언론들 해서 예. 뭐 카메라만 한 40대가 집결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장이 통제가 되면서 약 1시간 전부터는 현장에서는 취재를 할 수가 없고 지금 대부분의 취재진들이 헝가리 경찰의 그 통제에 따라서 저 마리기타 다리 위로 올라가서 현장에는 지금 기자가 보이는 지금 없는 부분입니다.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취재 기자들이나 바지선 다 위에는. 저쪽에는 없고요. 그냥 예. 다 지금 다리 위로 올라가서 돼 있고 옆에 강변도로는
통제가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시각이 2시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현지 시각으로 새벽 6시 30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른 시간인데요. 네. 이른 시각부터 이제 인양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은 현지의 날씨 그리고 그 헝가리 서양의 어떤 또 문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네. 그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딱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헝가리 현지의 날씨가 한낮 기온이 한 30도 정도, 섭씨 30도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작업을 시작해서 예. 뭐 가장 어려운 그 인양 전 단계였던 그런 예. 와이어를 감는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좀 빨리 작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서양 같은 경우는 문화가 노동 문화가 또 뭐 우리는 정말 그 구조나 이런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밤낮이 따로 없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기는 일과 시간 내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 있기 뜨고 때문에 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만. 인양을 해서 그 배 선체를 들어 올렸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선체에 대한 수색을 마치고 나면 헝가리 경찰 당국에 따라서 그 어떤 통제에 따라서 그 배는 어쨌든 헝가리 쪽에 이제 그 인계가 될 테니까 네네. 그게 또 어떻게 그 후속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일찍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감은 와이어 자리를 최종적으로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까 전자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 저게 그 정확한 위치를 잡으려면 지금 걸어놓은 상태에서 당겨야 정확한 위치가 잡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물속에 나온 상태는 이게 정확한 위치가 돼 있는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들어가 왜냐하면 있는 상태에서. 예, 와이어가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저게 배에 바짝 붙게 텐션을 딱 주면 힘을 주면 이게 정확한 위치에 설정돼 있는지 아닌지 지금 알 저 수가 그림 있거든요. 보면 아까랑 좀 다른 점이 뭔가 좀 팽팽하게 당겨진 느낌인 그렇죠. 것 예, 같은데요. 예. 지금 예. 당기고 있잖아요. 그 당긴 상태에서 다이버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예. 자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지금 인양 와이어가 정확한 위치에 설치가 돼 있다. 예. 그럼 마찬가지 네 군데 지금 그런 네 군데 다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지까지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선이 이제 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저게 그래 정확한 위치에 자리를 해야지만 계산된 대로 저게 오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한쪽으로 몰리면은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분산이 되잖아요. 저 삼각형에 팽팽하게 늘어진 그 와이어 하나하나마다 그 본 와이어가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건가 보죠? 그렇죠. 예, 지금 인양 와이어 우리가 얘기하는 본 와이어가 저 하나에 다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들어온 소식들에 47분부터 크레인 가동이 뭐 시작됐다는 얘기가 들어오네요, 정 기자.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크레인 가동이 시작됐다는 게 그 배에 감은 와이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럼 당겨 보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팽팽하게 보이는 네네.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헤블레아니오가 27m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 예. 와이어가 지금 4개가 감겼으니까 네. 큰 와이어가 4개가 잠겼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7m, 한 7m, 7m 정도의 간격으로 벌어져 있다. 근데 이게 물론 양 끝과 중앙 쪽에 2개가 있으니까 네. 그 간격 자체가 동일하진 않겠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그냥 뭐 수치상으로는 그 정도가 되니까 예.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그 실제로 당겨 보면서 균형을 맞추느라 그 크레인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라는 그런 작업이 시작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실제로 뭐 네. 인양한다는 건 이제 그 균형을 맞춘 다음에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인양 작업이 시작했다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거겠죠. 네. 예,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오는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은 지금 클라크 아담을 좌우로 해서 또 다른 바지선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가 저 바지선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장에 지금 바지선은 총 3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클라크 아담 그 크레인이 중앙에서 저 가운데 중앙에서 배의 와이어를 당기면서 네네. 들어 올리면 네. 한쪽은 그 작업자들과 지금 굴삭기가 있는 그런 각종 장비들이 있는 그런 바지선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들어 올린 것을 그 반대쪽에 있는
쪽에다가 그 배를 선체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막고 있는 거는 이제 배를 고정하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들었다는 과정에서 인양하는 과정에서 네. 배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형 바지선으로 이렇게 일종의 앞을 막아놓은 그렇게 해서 디귿자 형식으로 네. 그렇게 바지선 세 척을 예. 배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 상태로 이제 일단은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뭐 팽팽하게 당기면서 그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저희가 들어온 바에 따르면 조금씩 이제 뭐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뭐 5cm씩 올린다고 예상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리기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어떤 모습이 좀 보이는 것 올리기 같은데요. 시작했어요. 부회장님 이게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인양이 시작된 어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조타실이 나오는 거 보면 예. 지금 인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화면에 보이고 있는 허블레 수면에 호의 좀 일부가 보이고 비치고 있는 있는 것 것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타실이죠. 저게 선장, 조타실이군요. 네. 근데 저희가 조타실. 5cm씩 올린다고 했는데 좀 상당히 상당히 빨리 빠른 올리고 속도로 있는 것 좀 같아요. 올라오는 것 그렇게 같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하거든요. 예. 저게 그렇게 올리면 예. 제가 말씀드렸죠. 5cm씩 올리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예. 또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군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거기도 뭐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 그걸 간파한 것 같아요. 당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네.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2층 위쪽에 있는 조타실 부분이 아닐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5cm씩 올린다는 그 예상은 좀 빗나간 것 같고요. 예. 아까 김혜성 부회장님 말대로 어쨌든 상당히 좀 빠른 모습으로 네. 빠른 힘으로 강한 힘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되고 있네요. 자, 정호윤 기자, 그렇다면 이제 조타실의 모습이 보이고 나면은 우리가 수색이 단계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일단 조타실에는 헝가리 선장이 그 있는 한 명 점이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타실 안에 이 선장의 실종된 선장, 헝가리 선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아마 그 수색대원들이 예. 그걸 집중해서 보게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거기서 뭐 시신이 발견된다면 예. 수습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배를 더 선체를 끌어올려서 뭐 갑판 그리고 선실순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네. 본격적인 여행객들에 대한 저희가- 수색 작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 상황을 뭐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제 실종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는 할 때 저희가 뭐 화면을 좀 가려드리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뭐 보게 된 게 있다면 여러분께 또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인양 상황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다고 보고 계세요? 14일 만에 이제 모습 드러낸 건데요. 예. 예. 좀 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선체가 약간 기울은 상태로 올라오고 있다. 아. 네. 그래도 지금 저 보니까 조타실의 위쪽이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완전 누워 있는 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많이 잡은 거죠. 잡은 거죠. 예, 많이 예. 잡은 거죠. 어떤 그 육상 약간 들었을 때, 네.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그 육상에 저기 뭐 포크림도 있었고 네. 그런 걸로 약간 균형을 잡은 상태로 올라온 것 같으면 아마 저 상태로 올릴 것 같아요. 저 근데 궁금한 게 네. 조타실이 클락 아담 쪽을 향해야 저희가 지금 이 배가 올라올 수 있는 배 길이대로 공간이 있을 텐데 지금 약간 좀 세로에서 가로로 놓여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그걸 돌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 아닌가요? 그게 예. 아니고 예. 저게 어떤 그 부딪히면서 그 가라앉는 과정에서 휘어진 건가요? 조타실이 약간 휘어진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상황이지. 예. 저게 만약에 그럼 선전 밑에 걸려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못 올리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자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맨 처음에 인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류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빠른 상태에서 저걸 올리려면 저 상태에서 저기서 또 구조 작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아, 좀 완전히 들어서 예. 하는 게 안전에도 그렇고 예. 정확한 실종자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위험하죠, 사실 저 상태로 물었습니다만 다이브를 구조자를 올려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걸 올려서 작업을 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조타실 쪽이 일단 좀 어떤 그 사고 당시의 충돌로 인해서 어떤 방향이 조금 변형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본 아까 한 2, 3분 전과 비교했을 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뭐 4시간도 되지 않게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최대한 빨리 올려야 애초에 저게 뭐 4시간까지라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산술적으로 뭐 5cm씩 올려서 4시간이 맞췄을 때 전체 배가 인양이 돼서 바지선에 올려놓는다라는 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른
이론적으로? 이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불과 몇 분 만에 저렇게 조타시 전체가 맞아요. 거의 네, 드러날 네.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균형만 맞게 되면 지금 클라크 아담의 적재가 한 100톤까지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배 자체가 200톤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대 적재량이 그럼 이 배 자체가 지금 50톤이고 저게 물이 들어가도 한 100톤 정도 하면 저를 뭐 인양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큰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예. 생각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인양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그 와이어를 감는 작업,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이 가장 어려웠던 난제였지 사실 네. 그게 해결된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들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네.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맞아요. 뭐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기자의 방금- 말대로 네. 뭐 아까 부회장님 말씀 마찬가지고 저희가 배로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리기 전까지는 이론적인 거에 좀 뭐 그런 부분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갔을 때 어떤 현장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환경이나 또는 그 크레인에 크레인을 조종하는 기사의 어떤 성향도 숙련도도 그렇고요. 성향도 다릅니다. 성향도 왜냐하면 그렇고. 자기가 봐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임의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얘기했던 기획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구조는 기획에 의해서 하는 구조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있을 때는 계산 복잡하게 하고 이런 걸 해서 걸고 이런 걸 하지만 예. 인양 시에는 보통 크레인의 기사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네. 모습이 상당히 상당히 많이 빠르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정 기자. 네. 네, 그죠? 한 예? 1시간 정도를 예상하는 뭐 것들이 많았는데 예. 실제로 저 속도대로라면 예. 그 1시간이면 충분히 그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 그 인양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네. 보실 맞아요. 분들이 예. 실종자 가족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로 이제 이동을 해서 현지에서 그 헝가리 측이 제공하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인양 작업을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네. 현지를 통해서 전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작업 바지선 위에 있는 저 대원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 수색에 같은데요. 투입될 요원들인 것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봐서 화면 참- 위쪽에 보면 그 이제 작업바지산 쪽에서 저런 지금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각종 지금 들어갈 것 장비와 같은 지금 소리 들리는데요. 방역이 된 그 보호복을 입고 네. 저게 약간 레벨 네. C 방어복인 거죠? 그렇죠. 저기, 그래서 예. 지금 뭐 투입이 되기 위한 그런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김 보입니다. 부회장님께서 이제 저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참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위험한 거죠. 시도를 위험해요.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 일단 배까지 또 진입하는데 이게 폰툰이라고 하는 수색대원이 선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데 그걸 통해서 일단 배 쪽으로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상태는 저 대원들 집어넣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 네, 않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예. 저게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모를까 예. 지금 저 상태로는 투입을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그 선저 안에 들어갔을 때 예. 뭐 발목 정도 물이 차면 들여보내겠지만 예. 가슴 이상 올라오면 가슴 이상 올라오거나 이러면 안 들여보낼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그 보실 그 구조에 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타실 쪽은 이제 선체 쪽이 이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훼손 상태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좀 어떻게 좀 보이세요? 우리 훼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예. 정상적인 조타실은 저런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저게 훼손되는 게 이제 이렇게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면과 충돌할 때 생기는 상처. 그럴 수도 어떤 있겠고 훼손일까요? 안 그러면 사고 사고를 낸 선박 네. 피해자 가해자 선박이 조타실 부근을 치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모습을 드러냈고요. 지금 조타실, 화면에는 보이지 예. 않고 있습니다만 수색 잠수원들을 투입하려는 모습도 지금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조타실 밑에 쪽에 1층 부분, 그렇죠? 1층 부분에 데크 쪽, 그러니까 선내의 어떤 입구 출입구 쪽이 보이는 것 같았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어떤 이유 어떤 때문이죠? 때문입니까? 아니 저게 들면 무게가 물속에 있을 때 무게는 가볍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무게가 그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물 밖으로 그 나오면서. 물의 힘 때문에 편하게 있다가
바깥에 나오게 되면 중력 네, 때문에 노출되는 이제, 만큼 예.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반작용이 있거든요. 예. 우리 수영하고 똑같아요.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그만큼 가라앉듯이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좀 천천히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배수 작업도 동시에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자연 배수 되는 거예요, 지금. 아, 되고 네. 있는 거군요. 정 기자, 저게 지금 그 조타실 앞쪽에 저 약간 뭐 거뭇거뭇한 게 뭔가 걸린 것처럼 보이는 그쪽이 이제 그 2층 데크 쪽인 거죠? 거기 갑판 쪽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쪽. 보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뭐 중간에 유리로 보면 그 실종자들이 혹시 그 시신이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와이어 작업을 하는 게 이전에 예. 그 갑판 쪽이랑 이렇게 주요 그 뭐 창 쪽에는 그 그물망 작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제 예. 그런 모습들도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저 강 하류에는 저 다리 아래쪽 하류에는 헝가리 쪽 경찰 저기 보트들이 예. V자 형태로 또 이렇게 막고 있어요. 유실될 거를 막 이 이 대비해서? 인양 과정에서 뭐 그 시신이 떠내려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류 쪽 강하류 쪽에 V자 형태로 경비정이 막고 있고 예. 그것을 현지 기자는 뭐 하객진 형태다 뭐 이렇게까지 아, 표현을 그렇군요.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태로 지금 시신이 뭐 실종자의 그 시신이 유실되지 예. 않는 부분이 지금 인양 작업에서 뭐 우리 쪽이 보는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보는 가장 최대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 제일 부분에 중요한 거죠. 대해서 예.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 그림을 보면요, 약간 염려스러운 것이 이제 약간 균형이 잘 맞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배의 부회장님-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모습인데. 예, 예. 네. 그래서 많이 세운 예, 거예요. 많이 세워진 건데도 네네. 완벽하게 서지는 않았고요. 지금 그 사고 위치가 예. 그 보이는 쪽이 그 터져 있는데 그 뭐 패칭을 했다고 하는데 그물망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다 유실됐네요. 이 우측 쪽은 뭐 그대로 다 뚫려 있는 상황이었고. 네. 뒤쪽이 지금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예. 화면 또 앞쪽만 또 선수 예. 쪽이 좀 들린 상태고. 원래는 이제 그 이쪽에서 그 계획대로 얘기하면 지금쯤 그 조타실에 들어가서 이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지금 제 생각은 저렇게 하는 게 지금 정훈 기자가 아까 27m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선수 쪽에 한 3분의 1가량 쪽의 위쪽 부분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약간 앞쪽에 들렸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예. 선미 쪽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죠.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수중에 있을 때랑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랑 그 압력이 받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그 얘기했던 그 5cm라는 부분들을 아마 적용을 한다면 지금 정도의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네.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연 배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도 막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저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미세하게나마 뭐 그런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화면에 보이는 흰 모자를 쓰신 분께서 관계자분 같은데 그분이 지금 여기 부회장님 말대로 균형을 맞추라고 지금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크레인 촉하고 예. 무선으로 네네. 어떤 속도 조절이나 지금 왜냐하면 크레인에서 내려보고 있는 거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저기 네. 크레인에서 어떤 지금 그 파워 느낌, 그 힘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당길 건지 요 시간 네. 계산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와이어 텐션 가는 부분하고 다 왜냐면 동시에 이게 다 힘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크레인 쪽에서는 이 네 가닥에 지금 올라가 있는 8가닥의 그 힘을 한 곳으로 뭉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자, 이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리자라고 서로 상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무선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하려면 지금 이제 다이버가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다이버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지금 다시 파공 개수가 위치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는 또 그 정확한 위치 올려도 되겠는지 또 그 파공 개수에 혹시 와이어가 들어가는 거 아닌지 그러면 그 와이어를 텐션을 줄일 건지 예. 뭐 이런 걸 다 보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상당히 바르게 배를 올린 상황이어서
잠수부가 지금 뭐 준비를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기자. 근데 유속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 군과 그 현장 구급 인력들이 구조 예. 인력들이 공호보트 위에서 그 유속을 체크하는 모습을 제가 뭐 보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속을 체크하더니 굉장히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우려하는 그런 뭐 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예. 그런 네. 표정들을 제가 보고 지금 이 스튜디오에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유속의 흐름이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13일 전에 사고가 날 당시의 기상 상황에는 많은 비가 왔었고 어두운 밤이었고 지금보다 뭐 더 기상 상황은 악천후였고 막 좋지 않았지만 예. 지금 현장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지금 당연히 보이시는 것처럼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섭씨 23도 정도가 되고 예. 그리고 뭐 바람도 북동풍 2m, 초속 2m 정도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속액은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빠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잠수부가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유속의 흐름도 있지만 시야가 굉장히 탁도가 심하잖아요. 탁도가 심하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뭐 수색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와이어의 균형 부분을 체크하는 작업 자체가 맞아요. 뭐 이렇게 저희가 해역이 아니고 강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용이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지금 상황에서 구조 다이버들을 들여보내는 거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지금도 위험합니까? 네, 위험천만. 아까 기자님 말씀드렸지만 현실이 예. 그렇습니다. 저 정도 유속에서 지금 거의 뭐 강물 흐르듯이 하는데 저 정도 유속에서 다이버를 투입해서 어떤 일을 작업을 시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만 하는 건 모르겠는데 네,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 밑쪽으로 잠수가 될 경우에는 그게 함몰되거나 뭐 붕괴했을 경우를 좀 가정하자면 위험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저렇게 그 크레인에서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이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무게가 지금 거의 100kg 수준에 미칠 텐데 예. 아 유속의 무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속의 무게 네네. 또는 물의 무게, 배의 무게를 합산하면 그 100kg가 넘을 텐데 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저기 다이버 들어가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선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시키려면 모르겠어요. 근데 선체 안에 들어가서 왜 작업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내가 이해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저는 완전히 인양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 위험한데 왜 다이버들 거기 작업을 들여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아까 그 정용 기자의 말대로 지금 그 바지선이 놓여 있고 클라크 아담선 뒤쪽으로 하객진 형태로 이제 뭐 그 경찰이 또 유실될 실종자를 대비해서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부회장님 말씀처럼 또 2차 사고를 대비해서 일단 모습을 다 드러내는 상태에서 수색을 한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네, 지금 한 40분 정도 어림잡아 작업이 시작한 지 그 정도 흐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조타실은 모두 올라온 보였죠. 상태고 예. 그리고 선미가 보이지 않고 지금 앞에 보이는 부분이 선수라고 합니다. 선수 예. 쪽에. 선수 쪽이 선미보다 더 높이 들린 저희 상태.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 맞아, 그림을 맞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선수만 보이고 예. 선미는 아직 가라앉아 선수랑 있잖아요. 선미가 함께 들어 올려서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예. 균형이 맞는 부분이다라고 맞아요. 판단을 할 할 수 수 있는데.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선수는 하류 방향, 그러니까 머리깃 다리를 등지고 있는 남쪽으로 거죠. 예. 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미는 가라앉아서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류 방향 쪽이 이제 예. 선미 쪽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약간 기울어져 갖고 그러죠. 하류 방향으로 배가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잠수부나 아니면 지금 뭐 크레인이나 이런 쪽에서 그 현장 작업 인력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일단은 들어올리는 힘은 똑같았을 텐데 저렇게 선수 쪽이 올라왔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그 관계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무전을 통해서 그 크레인 기사와 이 앞뒤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 그게 지금은 제일 중요해 보이겠네요. 제가 봐서는 저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계산이 좀 처가 있다. 네, 와이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같이 올라와야 올랐을 되는 거예요? 때 똑같이 저거를 설치했거나 예. 왜냐면 와이어 길이를 선수 선미
그러니까 선수가 만약에 물속으로 더 잠겨 있으면 예. 이거는 이걸 기준을 맞춰서 이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더 길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요 사이즈에 맞게. 예. 그럼 이거는 짧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릴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부회장님,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지금 어쨌든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뭐 해야 돌이킬 되는 수 없는 건가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 최대한 크레인이 가용한데 그러니까 들어서 올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니까. 저기 물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럼 만약에 이 정도 기울기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크레인이 충분히 선미를 안전하게 올려서 균형까지 맞추는 거는 어려움이 없는 부분입니까? 저게 이제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텐션이 많이 가겠죠. 힘이 많이 가겠죠. 예, 뒤에는 예. 힘이 덜 유속도 적게 있고요. 가고 적게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저 네 개를 모아서 하나의 샤클로 지금 그렇기 올린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그게 문제가 그 된다는 네 거예요. 개가 있어서 뒤쪽을만을 옮길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클라크 아다모에서의 그 샤클 큰 샤클은 하나만 있어서 네,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조정할까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거를 예. 지금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거라도 예. 지금 그 사람이 조정을 해야 맨 되는데요? 앞에 예. 맨 앞에 그 중량물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중요한 거 실으면 안 되는 거죠. 어. 맨 앞에 있는 그 와이어 텐션이 어느 정도 힘을 미치는지 예.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뒤에 와이어는 어느 정도 힘이 미치는지 요거를. 그래서 앞에 두 개 와이어가 원래는 그 두 개 와이어라도 인양이 가능한 그 와이어의 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크게 뒤로 배가 앞으로 그 올리는 과정에 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네. 가장 빨리 올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은 그 보실 때 그럼 저 보이지 않는 뒤쪽을 올리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와이어들이 모여서 지금 클라크 아담은 하나의 줄로 그걸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뒤쪽을 일부 따로 조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예. 여기서는 지금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지금 선- 그래도 어. 뒷부분이 좀 모습을 선 드러내는 것 밑쪽도 같긴 좀 보이고 한데요. 있는데 펜스가 다 누워 있네요. 보니까요. 저게 다 이제 충격 때문에 다 무너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균형이 안 맞아갖고 네. 말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 갑판 부분이 지금 다 올라왔는데 예. 갑판을 들었다 가라앉혔다 이걸 미세하게 그런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갑판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작업 과중에 예. 갑판 쪽에 있는 물은 다 빠져갖고 자연적으로 다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또 수색대원들이 그 선체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그 연결 부교 폰톤이라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살이 우려했던 대로 물살이 너무 세서 폰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폰트를 예. 사용하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쪽에 펜스는 그대로 이렇게 이끼가 같은 게 껴 있어서 그대로 좀 형태가 보존돼 있는데 정은 기자 얘기한 그 뒤쪽 그 선미 쪽을 가는 그 부분의 펜스는 지금 다 그리고 저기 배 다 누워 있어요, 앞머리, 보니까요. 배 예. 저희 선수 쪽 뱃머리 앞쪽에 보면 미세하게 주황색으로 한 게 보이죠. 겁니다. 예, 예. 그게 지금 화면은 바뀌었는데 네. 구명조끼라고 하네요. 또 구명조끼가 구비가 뒤쪽에서 돼 있었던 예, 게 저기에 구비가 돼 있었던 있었는데 되었던 걸 그 보는 구명조끼가 뭐 이렇게 물살에 그 가라앉은 침몰한 상황에서 어디 유실되지 않고 또 갑판 앞부분에 주황색으로 놓여 있는 그 부분도 사실 이게 보실 이제 수 뭐 있습니다. 입을 수 있도록 비치된 것과 고정되어 있는 건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뭐 가끔 배 타면 이제 뭐 튜브 같은 것도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뭐 뺏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참 다시 봐도 참 안타까운 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저게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다이버들은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혹시 모를 상황 예. 대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네. 말씀드렸지만 저 상태에서 실종자를 구조하러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선미가 나와서 본인 저 작업하고 있는 현장에서 배가 고스란히 올라와도 그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게 지금 저렇게 삐딱하니 있는데 네. 저 안에 가서 다이버를 투입해서 실종자 구조를 하고 뭐 위에 갑판상에 뭐 물건을 치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게 선수와 선미의 균형이 안 맞는 부분도 지금 좀 우려가 되고 있지만 예. 또 좌우현을 놓고 봤을 때 예. 우현 쪽이 또 더 들린 상태로 들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앞뒤 부분이 기울어져 있고 좌우도 좌우의 균형에서도 맞아요. 약간 들려 있는 뭐 예. 지금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정 기자의 말대로 앞쪽이 들려 있고 또 우현이 들려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뒤쪽 아래쪽 그러니까 이 좌현 뒤쪽이 굉장히 잠겨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선실 위쪽의 갑판의 일부가 보이는 상황이고 예, 예. 선수 맨 앞부분도
확연하게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앞뒤 부분 좌우 부분에 대한 균형이 맞아요. 예. 이렇게 약간 우려가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부회장님 아까 말씀 따르면 저 유속이 지금 저 배 뒤쪽 지금 네. 잠긴 부분 쪽 있잖아요. 네. 그쪽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유속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 물의 힘 때문에라도 올리기가 쉽지 그렇죠. 않아 보이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크레인에 힘을 그렇죠. 많이 받는 거죠 지금. 예, 그것 때문에. 저기가요. 그 다음에 저기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후미 쪽에 와이어가 밀린 것 같아요. 아, 와이어가 네, 밀렸다. 와이어가 아. 예. 지금 인양 와이어가 밀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 앞쪽으로 거 아니겠습니까? 쏠리든 옆으로 쏠리든 쏠리게 돼 있죠. 또 왜냐하면 근육의 분포가 와이어가 되지 않고. 밀리게 되면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물 속에서 그 와이어를 완전히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에 이걸 밴딩을 해서 잡아줘야 돼요. 안 밀리는데 그냥 그냥 싸기만 했으면 이게 밀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올려야 되는지요? 저건 이제 다른 크레인이 만약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뒤쪽에 있는 훅구가- 선체 고정 바지선이 좀 뒤로 그 상류 쪽으로 네. 역행을 하면서 좀 당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네. 그렇게 그래요? 저게 그 100톤 정도를 들고 있는데 그 100톤이 이 한 땡긴다 해서 밀리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그 고정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왜냐면 거는 지금 저런 상황이면 네. 그 와이어의 그 수가 지금 4개 크게 4개 선수 여섯 선미와 가닥짜리 중앙에 네 개, 이렇게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좀 부족하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와이어가 그렇죠. 좀 더 많다면 좀 약간 균형을 맞추는데 좀 용이하지 않았을까? 뭐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좀 볼 수는 있지 냈다면. 아니, 그렇지 그런 않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많이 촘촘하게 한다고 해서 그 다 힘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당초에도 원래 3개였다가 이제 4개로 원래 2개였죠. 그렇죠. 본 그다음에 와이어를 원래 2개를 설치한다고 얘기했더니 했다가 이제 3개로 늘은 거죠. 3개에서 4개가 됐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 본 와이어가 고정이 되지 못해서 균형이 조금 이뤄진 건 아닐까라는 지금 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계시는 이 건데요. 플락 아담의 이 붐대라고 하나요? 네. 그거가 지금 하나로 큰 거 하나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잠시만요. 다른- 지금 지금 수색 제가 요원들을 보니까 투입하기 실종자 이전에 발견한 것 같아요. 실종자가 그렇죠. 발견됐나요? 뭔가가 일단 뭔가 발견이 저기 이송을 됐기 위해서 때문에 운구가 들어가면 예. 운구가 들어가면 아. 실종자 발견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근데 저희 이렇게 화면에서는 있는데요?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발 굳이 저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입수하기 직전의 모습 예,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려고 네.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저 들것이 지금 뒤에 예, 들것을 맞습니다. 준비한 거 보니까 아마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실종자가 준비되지 않나. 발견된 그리고 것 일단 저희가 발견된 지점 자체가 지금 보이는 부분 자체가 조타실이기 조타실이죠. 때문에 예. 아마도 아직 찾지 못한 예. 헝가리인 선장과- 선장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그건 우리 좀 국민 지켜봐야 되는 것 7명 같습니다. 가운데 한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들것과 함께 잠수부가 투입이 되려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 상황인데 우리 아까 정 기자의 말대로 지금 바라보시는 그 유가족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네. 애가 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저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기는 뭐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뭐 저희가 앞서서도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렸지만 예.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치료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헝가리 현지에서도 직접 저 장면을 보는 것보다는 따로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인양 작업을 지금 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그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작업으로 좀 보이시나요? 일단 아까 정 기자 말대로 그 뭐죠? 그 본투는 본투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확보가 안 된. 예, 뭐 예. 물살도 그렇고 지금 저 위치상으로도 그보다는 사다리로 내려가는 것 만약에 같은데. 조타실이라면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예.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뭐 좀 그런 기울어져 부분들은, 있어서 예, 좀 보는 일단 것 같습니다. 공간은 상당히 가깝게 지금 저 파란색 멀지 않게. 그런 천막들이 예. 주변에 그 약간 출입구 주변, 우현 출입구 주변에 이렇게 많이 그 감겨 있고 널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게 뭐예요? 저 유실물 방지했던 그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 창고 위에 그런 가판이 사실상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네. 선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탑승객들이 있던 곳의 난간은 오른쪽으로 지금 싹 다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잠시만요. 그쪽에 충격이 지금 바지선과 유람선을 사다리로 연결을 했고요. 수색대원이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투입이 들어갔습니다. 됐습니다. 예. 저희 지금 화면에 보시면 수색대원이 유람선 안에 지금 조타실 들어간 안쪽으로. 모습, 조타실 조타실로 들어가고 쪽으로 있죠. 들어간 모습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조타실 바로 밑에 쪽인데요.
지금 안으로 들어갔고요. 조타실도 이제 사다리를 2층식으로 돼 있나? 이게 보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형태로 돼 있는 밑으로 것 들어가서 같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로 상황인 것 계단으로 같은데. 약간 올라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부회장님 말씀대로 저렇게 뭐 지지하는 그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물에 불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상이 없기를, 훼손이 없기를 저희가 좀 바라보고 들것이 있습니다. 나온다라고 예. 지금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들것이 그러니까 나오면 실종자를 싣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나오지 않아요. 들것 발견했으니까 아마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크레인 인양은 잠시 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멈춰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여기에 만약에 실종자가 있었다면 저희가 아까 관광객들이 1층 이제 선실내에 퇴선을 위해서 하선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1층 선실 내에 아마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2층 쪽이 지금 다 보면 오픈된 공간이 많아서 저는 솔직히 다 유실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죠. 실종자가 나온다면 1층은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더 좀 더 개방감이 덜하기 때문에 아마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저희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층 오픈 데크에는 있을 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유실됐죠. 유실됐겠죠. 현장에 지금 인양과 그 수습 작업에는 예. 사실상 거기 지금 조타실에서 예. 조타실에서 그런 수습하는 데 지금 총력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이고 있고 배수 작업은 일단은 자연 배수 부분만 지금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예, 예. 모터를 집어넣어서 또 중간에 배수를 빼낼 수 하지 있는 부분이 않았습니까? 있겠고.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방역복을 입은 대원이 조타실로 접근을 했고 지금 검은 천막이 들어갔고 예. 뭐 지금 그런 시신 수습 작업이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뭐 들어오는 대로 소식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정 기자, 그 실종자를 발견하게 되면 한국 수색대원이 이제 수습을 한다라고 저희가 당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지금 저 수습 과정에서 우리 대원도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저 대원들은 우리 대원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기를 뭐 사실 헝가리 선창이 나오면 헝가리 사람이 구하고 어디가 예. 구하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같이 시신- 투입이 돼서 지금 수습을 하고 있다. 실종자 한 구가 예. 지금 수습이 됐지요. 네, 예. 지금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는 화면상으로, 지금 예. 저희가 뭐 이제 지금 좀 이런 모습 먼 보여드려 곳에서 그래서 지금 좀 보여드리고 현장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예.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다라고 조타실에서 발견된 전하고 거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강석 깊이 있었고 그 조타실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장이 추정되는 겁니다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1층 선체 내부가 궁금해진 상황이고 아마도 그쪽이 확인이 되면 발견되지 못한 7명의 한국인 시신이 좀 있을 가능성 저희가 크게 좀 바라봐야겠네요. 예.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저희뿐만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뭐 실종자 가족과 국민 모두가 정말 시신이 남아 온전하게 그렇죠. 찾을 수 있는 진짜 손 모아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아 참. 자, 이게 참-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색대원 중에 한 명이 예. 또 이번에는 이제 선실 위에 갑판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선실 방향 위로 그 허블레안이라는 글자가 또 이렇게 저 줄을 예, 지금 당기는 보이고 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추가 투입을 위해서 네네. 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선실 위쪽 갑판이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수색대원이 투입이 돼서 현장 그 배 수색에 나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타실 밑쪽으로 이제 2층 선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실 쪽에도 어떤 실종자가 있을지 이제 확인에 들어갈 테고. 한 가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실에 그 사고가 난 당시가 저녁 9시 상황이었는데 예. 다뉴브강의 야경을 보기 위한
그 단체 여행객들이 다 선실에서 있었다면 뭐 조금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이번 수색 작업을 볼 수 있을 텐데 예. 만일 또 이렇게 선실을 벗어나서 좀 야경 감상을 위해서 하선 좀 더, 전에 이제, 나와 예, 있었다면 그 가능성이 이제 우리가 뭐 지금 7명의 실종자들을 전원 수색에 성공한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희는 바라는 바가 지금 19명의 사망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정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뭐 2층 데크라든가 좀 야외 쪽에 나와 있었던, 그러니까 바깥쪽에 나와 있었던 실종자들이 발견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는 아마도 1층 선내라든가 그런데 있기를 저희가 바람하지 않는 마음인 건데요. 아까 그래서 그 네. 경비 7분이죠? 7분, 네. 7분. 경비정이 배치가 돼서 네. 현재 유실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헝가리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뭐 세르비아까지 예. 뭐 이렇게 수색 작업에 동참을 해달라라고 또 요청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일부 실종자 같은 경우는 일부 사망자 같은 경우는 사고 지점에서 100km가 넘는 곳에서 발견이 될 정도로 네. 이렇게 희생자들의 어떤 그 발견 지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육상뿐만이 아니고 해상뿐만이 아니고 뭐 헬기나 뭐 탐색견까지 다 뭐 총동원돼서 예. 지금 강 하류 쪽에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작업도 이웃 병행이 되고 인접 있습니다. 국가들과도 좀 다 정부 그렇습니다. 간의 예. 어떤 협조를 구한 상태인 거죠. 인양 과정에서 저 예. 허블레아니호를 안에 선체 내부를 수색하는 것은 또 별개고 또 실종자들이 혹시 유실돼서 강 하류 쪽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네. 상공과 그다음에 해상과 강변 주변까지 이렇게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헝가리 잠수부에 의해서 조타실에서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수습이 됐고요. 예. 아직은 그리고 지금 선체가 전체 다 올라와 있는 상태는 지금 아닙니다. 현장에서 저기 논의하고 있는 게 예. 선실 쪽에 대한 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체 진입이요. 예, 유도선이 설치가 돼 갖고 이제 선실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현장에서 예, 그런 그렇습니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김혜선 부회장님 말씀처럼 저 상태보다는 그 전체 일단은 아래쪽에 선실 쪽까지는 좀 공개가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와야 좀 더 용이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1층 쪽 선실을 좀 뭐 훑어본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기 생각이 헝가리 드네요. 측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어째 본인들이 이제 어떤 보도를 통해서 자 계획은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 룰을 지켜가는 것 같아요.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 상태에서 선실에 들어가서 실종자를 찾는다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근데 저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또 실종자 찾기도 힘든데 저렇게 가면 그 해야 얘기는 되는 이해가 지금 못하는 똑바로 거죠.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또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아. 똑바로 못 올리기 때문에 예. 뭐 저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는 더 들어도 됩니다. 더 들어서 저기 들으면 물을 닿는 면적이 좁아질수록 크레인의 부하나 위험에서 더 노출되는 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릴 수. 드러나는 부분이 네. 배의 50% 이상이 돼야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절반 이상은 드러나야. 네. 그러면 이제 강제 배수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안 되는 아직까지는 한 부분은 30% 정도밖에는 저희가 공개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아래쪽 1층 쪽은 아예 공개가 안 됐고 그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고 2층 부분도 아까 이제 정훈 기자 말대로 좀 우현 쪽으로만 들려 있으면서 뒤쪽은 또 우현 쪽의 뒷부분만 보이는 상황이어서 네. 좌현 쪽은 지금 다 잠겨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바지선 위에 지금 그 다이버 잠수사랑 예. 흰색 그 방호복을 입은 구조대원들 수습하기 위한 그 대원들 간의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지금 다시 또 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또 네. 인양을 끌어올리는 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두에 저 앵커 같은 걸로 줄을 연결하는 건 뭘 지금 연결하는 걸까요? 조타실에 아니, 저희
뭐 키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상당히 장사? 저곳에서 헝가리인 그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조금 전에 발견이 된 것이고 조타실 내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내부 안에 2층으로 구조로 저 예. 계단 쪽도 화면을 통해서 보이고 있고 그 가림막을 했던 그 천막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도 보시고 가림막은 있고 아래쪽이 저게 아마 예. 선실 쪽을 맞습니다. 이 조금씩 수면 위쪽으로 드러나는 예. 모습. 저기 이제 그 아래쪽 선실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저기서 가까이서 보는 거는 아마 안에 밑에 선실이 일부 실종자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서서 보이는 쪽에서 보면 네, 보일 수도 있는데 예, 바지선에서 보면은 네, 보일 수도 있다는 보일 수도 말씀이시죠. 그 작업 바지선 더 쪽이 들어야죠. 있고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네. 앉아 있는 저희 화면 쪽 아래쪽 부분이 이제 그 선체를 올릴 그 바지선 쪽인데 예. 그쪽에서 보면 선실 쪽 앞부분이 좀 명확히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방금 전에 이제 그 키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사고 당시에 처참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처럼 배가 많이 손상이 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예. 아마도 그 사고 당시 충돌로 인해서 그러니까 배의 그 큰 바이킹 시긴호에 의해서 충돌로 인한 그 부서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정확하니 그 조타실 쪽을 충격을 가한 것 같습니다. 전체로 보니까 조타실 쪽을. 그러니까 조타실의 좌현 쪽을 충돌을 네네, 한 거죠, 네. 그렇죠? 예. 선장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저 정도면 아, 순식간에 당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탈출을 할 다시, 예. 수도 없는 그냥 상황처럼 다시 올리는 것 같아요. 올리고 있는 중 같아요. 조금 더 올리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더 밖으로 노출되는 거 보면. 지금 네. 선미 쪽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미 쪽에도 약간 그 보이네요. 예. 충격을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던 그러게요. 부분들이 예. 눈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펜스가 다 누워 있는 보이고 상태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당초에는 이제 헝가리 잠수부도 한국 대원들이 선체로 바로 진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들어오는 그림만 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선체를 조금 더 인양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배 인양이라는 것이 아까 그 김혜선 부회장님 말대로 예, 뭐 정영 기자 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이론대로 갈 수 있는 게 예, 것이 상황에 아니고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 얼마나 변수가 많이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뭐 전략적인 부분이 좀 변경될 수도 있다 방법적으로. 예, 부회장님 그런 걸 볼수 있는 보시기에서는 부분이고. 지금 예. 균형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균형이 아직도 좀 와이어 왼쪽으로 균형이 좀 몰려 많이 안 있는 맞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아직도 많이 안 맞는다. 아직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예. 홀수 라인이 예. 유리창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완전히 들리고 예. 뒤에는 아직 잠겨 있는 맞아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와이어 인양의 그 계산을 약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배 선미 쪽에 와이어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보이는 게 지금 다인 거죠. 네. 근데 그 그러니까 마지막에 간격이- 있는 그죠 그 조타실 뒤쪽에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보인 상황인 것 같은데. 선미에서 가장 가까운, 그렇죠. 이제 가까운 본 쪽이. 와이어의 간격이 좀 넓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앞부분에 같은데. 이렇게 와이어가 몰려 있는 약간 모습. 몰리는 예.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요. 뒤쪽에 있는 것이. 저거 이제 원래 작업할 때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맨 후미 와이어는 스크류가 있는 쪽에 걸어야 되거든요. 스크류 쪽에. 그러니까 완벽한 뒤쪽에다가. 네, 그래야지 이게 안 움직여요. 어. 와이어가 앞으로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죠. 고정을 그러니까 안 했을까요? 고정을 안 했을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올리는 도중에 배의 균형을 잡으려면 완벽하게 묶으면 결박을 결박을 결색을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할 수가 없다고요. 묶어버리면. 아. 근데 더구나 아까 이제 크레인에 우리- 후크가 하나일 경우에 더더욱이나. 그 구조대원들이 선체 진입을 위해서 목재 발판을 놓고 진입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대로 배 선수 선미 앞 뱃머리와 배 뒷부분의 어떤 그 균형이 안 맞는 기울어져 있는 상황 때문에 그 발판을 놓고 진입하는 부분들이 일단 보류가 된 상황에서 그렇군요. 다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단계별 수색 역시 균형이 맞춰진 걸 전제하에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계획이 계속 중간중간 조율이 변경되고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뭐 지금 자막처럼 사고 발생 14일째, 13일 만에 예. 1시 47분부터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저희 시간으로 이제 뭐 1시간 9분 정도가 지났고요. 배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이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좌현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저쪽 좌측에 있는 그 바지선 쪽으로 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예, 작업 혹시- 바지선 쪽으로 그렇죠. 많이 붙어 있죠. 예. 혹시나 올리다 그쪽에 좀 뭐 충돌이 있거나 부딪히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선미 쪽 와이어가 아까 지금 그 김 부회장님 말대로 완벽한 선미 쪽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앞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어서 저 뒤쪽에 균형을 좀 어떻게 맞출지가 좀 관건이네요. 예. 이 당초 4시간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막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만 봐서는 약간 당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시간이 지체된다거나 여기서 어떤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면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뭐 어떤 크레인에서 할 일은 없고요. 방법이 뭐 없습니다. 만약에 후크가 2개짜리면 지금 상태에서 뒤쪽에 와이어를 다시 거는 겁니다. 하지만 와이어를- 지금 육상에서 그런 거 쉽거든요. 붐대가 2개라면 네, 네. 다른 쪽으로 올릴 수 있는데 네, 지금 네. 이게 본 그 붐대가 1개이기 때문에 아니 그 한 개에도 그 붐대 하나에 2개 그 후크가 있는 데가 구조대원이- 2개 후크가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 구조대원이 지금 유람선 안으로 예, 들어간 모습을 갑판 보여드리고 쪽으로, 있고요. 2층 갑판 쪽으로 예, 올라왔습니다. 2층 갑판 예. 선수 쪽으로 예. 지금 진입을 해서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단은 또 거기 부유물들이나 예. 각종 구조물들을 좀 제거하는 치워야지, 것 제거해야지 수색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폰트는 뭐 공간이 없어서 놓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좌현 쪽으로 상당히 붙어 있어서 네. 저 지금 작업 바지산에서 그냥 보니까요.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몇 발자국 네. 아니고 바로 저 진입이 사실 되나 봐요. 저런 것도 기존의 뭐 계획대로 인양 계획대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 시작부터 돌발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좀 유연하게 현장에서 이제 뭐 그런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경될 수 있는 기존의 예측 불가능한 게 진짜 진짜 많은 갈 수 것 있는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예. 아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으면서 좀 기다렸다가 들려줘야만이 배수가 자연 배수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점점 처음보다는 네, 물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 네. 보이고요. 그러면 그게 또 물이 그래야지 많이 빠져야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들기도 쉽겠고. 네, 네. 예. 현장에 지금 헝가리 현지의 시간이 이제 2분 뒤면 1분 뒤면 오전 8시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시간 자체가 그렇게 더 조급함을 가지고 뭐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침 8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미 뭐 절반 가까이 배가 유람선이 모습을 드러낸 상황에서 네, 네. 균형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와이어의 균형 부분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작업 자체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모든 걸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조타실 위쪽 그리고 아래쪽 1층 선실이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1층 선실이 점점 그 뒤쪽도 선미 쪽으로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저쪽 창문이 많잖아요. 1층 쪽은 그쪽을 통해서 유실물이 많이 빠져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된 상황이고 아까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정 기자님 말대로 이 혹시나 모를 유실에 대비해서 이 바지선 뒤쪽으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원래 또 계획대로라면 우리 쪽 인원 2명, 우리 쪽 대원 2명, 그다음에 헝가리 쪽 대원 2명이 총 4명이 당초 선실에서 그 수색 작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네. 지금 뭐 그대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장에서도 정확히 지금 장비를 예. 다 착용하고 있어서 어디 국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은 잘 안 되는데 일단 지금 활발하게 예. 선수 쪽에서 조타실을 거쳐서 예. 선미 쪽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실 앞쪽 배 선수 쪽에 대한 그 구조물들을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배에서 보이는 부분들 지금 뭐 나무 한 문짝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그런 부분들 보이죠. 뭐 창문이나 떨어져나간 뭐 문짝을 좀, 그런 치고 구조물들이 있는 떨어진 부분 같고.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하면서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더 크레인을 통해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더 수색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맞아요.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카메라가 비추는 쪽이 우현 쪽이기 때문에 우현 쪽은 비교적 그래도 멀쩡한 상태인데 아까 저기 우리 김혜성 부회장께서 얘기한 대로 좌측은 지금 굉장히 저쪽 그 펜스들도 함몰된 상황이고
그쪽에서 일단 지금 문짝도 떨어져 나왔고요. 그쪽 충격으로 해서 잠시만요. 지금 또 다시 쏘시는 부분이 있는 것 들것이 같은데. 지금 저희 예. 화면에 비치고 있지요. 네, 자, 두 아. 번째 실종자가 예. 발견이 됐나 봅니다. 조타실 일단, 뒤쪽 인데요. 예. 그쪽에도 지금 그러니까 조타실 뒤쪽은 그러니까 뒤쪽도 이제 선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쪽도요. 2층으로 올라와서 있을 경우에 네. 예. 저렇게 어디서 발견됐는지 어떤 지금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예, 조타실 확인이 되지는 뒤쪽인 않고 걸로는 있습니다만, 화면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보이고 어쨌든 간에 있습니다. 실종자가 예. 발견됐다라는 네네. 그 본 거는 큰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예. 걸려 있거나 밑에 그렇죠. 선실에서 위로 나오는 어떤 계단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아. 그럴 수 있겠군요. 밑에 지금- 1층에서 예. 1층 선실에서 2층으로 나오는 예. 그 통로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쪽 조타실 뒤쪽이 계단이 있기 때문에 네, 계단 그 통로 계단 쪽에서 올라오다가 그쪽에서 뭔가 껴 있거나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앞서- 들것이 대기를 하고 있고 예. 조금 전에 저희가 검은 말씀을 드린 그런 것 상황에서 같아요. 그 통로 쪽인 것 같아요. 검은색 천이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것이 지금 들어간 자, 걸 봐서는 예. 실종자가 이제 곧, 보이게 그 실종자 수습을 해서 나올 네, 네, 것으로 네, 네. 보입니다. 예. 수색대원이 조타실 뒤쪽, 부회장님 말씀과 추측에 의하면 아마 조타실 뒤쪽에 있는 계단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그렇습니다. 추정이 되고 1층과 있습니다만. 2층을 연결짓는 계단 쪽. 예, 예, 지금 정확히 저희가 그 구조도를 보면 배 구조도를 보면 조타실 뒤쪽으로 앞뒤 쪽으로 계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계단 쪽 통로가 아닐까 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조타실에서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수습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은 천 그리고 이제 들것